어, 안녕하세요. 국립생태원장 조도순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생태원과 국립생태원에 속한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그 생태학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생태원은 여러 가지 설립 목적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생태학의 연구가 되겠고, 그 외에도 생태학 전시, 또 생태교육, 지역 협력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201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충청남도 서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는 여기 굴뚝이 장항제련소 굴뚝입니다. 근데 장항제련소는 여러분 교과서에서 다 배울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제 말이 잘 안 나와서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가지고 1980년대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역 경제가 낙후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저 뒤쪽에 보이는 저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서천 갯벌인데요. 저기를 매립해 가지고 공업 단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환경단체에서 저것도 살리고 대신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국가 공공기관을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립된 기관이 국립생태원입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이 충청남도 서천에 위치하게 된 계기는 저 장항제련소가 폐쇄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2013년에 서천에 개원됐지만은 2018년에 또 두 번째 캠퍼스가 경상북도 영양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만들어졌고, 2019년에는 경남 창녕에 습지센터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국립생태원은 세 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그림은 국립생태원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전시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계 5개 기후대의 온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에코리움이라고 불리는 온실이 생태 전시의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주로 생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으로 자연생태계 조사, 자연생태계 보전, 그리고 제일 밑에는 여기 환경영향평가, 그 외에도 멸종위기종 보건사업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보건은 경상북도 영양에 있는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국립생태원은 생태 연구뿐만이 아니라 전시, 교육, 지역 협력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환경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냥 생태학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 연계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연구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연구, 자연생태계 보전, 보건, 그다음에 제일 밑에 멸종위기종 보전 및 보건, 그리고 습지센터에서는 습지와 관련해서 종의 분포, 그리고 습지생태계 보전과 같은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세 개의 캠퍼스가 표시가 되어 있고, 서천 본원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경상북도 영양의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까지는 자동차로 4시간이 걸릴 정도로 우리나라 서쪽 끝에서 거의 동쪽 끝까지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면적은 오히려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본원보다 2.5배나 그 면적이 넓어서 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의 지도인데요. 크게
두 개의 계곡을 끼고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작은 계곡에서는 포유류, 조류, 어류와 같은 이런 다양한 동물 분류군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육 및 연구 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에서는 사실 환경부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목록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267종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일도 생태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그거 외에도 보건전략수립 멸종위기종을 가져와서 증식해서 원래의 서식지로 내어보내는 그런 일까지,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생태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생태 교육까지도 담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67종의 1급, 2급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개원할 때 단계적으로 어떤 종을 복원을 해야 될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차례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식물의 경우에는 2018년에 나도풍란, 2019년에는 맞는 콩, 한라송이풀, 2020년에는 가는 동작꽃, 신안 새우낭초, 서울 개발나물 등과 같은 이런 종들을 선정을 해서 차례로 복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지에서 이런 멸종위기종의 개체들을 수집해서 영양으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개체를 증식시키고 난 다음에 충분한 개체 수가 확보가 되면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나도풍란을 증식시키고 난 다음에 신안군 홍도의 원래의 그 서식지로 이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식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류군의 동물도 복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특히 이제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포유동물에 대해서도 개체수를 증식시키고, 그러나 이제 현지에 방사하기 전에 나름대로 적응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로 방사를 하게 되면 포식자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적응 훈련을 하는 시설까지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의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보건사업 중의 하나는 저어새 복원입니다. 이 저어새가 서해안에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인천 앞바다의 그 저어새 서식지에서 저어새 알이 침수 위기에 처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그 알을 가져와 가지고 영양해서 부화를 시켜서 키운 다음에 다시 인천 해안가로 돌려보내는데, 이들 중의 몇 마리가 성공적으로 살아서 중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멸종위기종에 있어서도 사실은 생태적인 영향이 큰 종들을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런 최종 포식자를 대상으로 복원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중에 한 종이 표범인데, 표범은 원래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남한에서는 멸종이 됐고 러시아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 복원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사실 어떤 요인으로 생물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서식지 파괴,
그리고 서식지 감소, 악화 이와 함께 일어나는 생태계 단편화, 이것이 가장 큰 멸종위기종 또는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분류군에 따라서 외래종 또는 남획 또는 기후변화 등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국립생태원에서는 식물에서 많은 난초를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난초가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바로 남획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는 제주도에 있는 특산 식물의 대부분은 한라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기후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그러한 제주도 특산 식물들은 멸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특산 식물의 경우에는 이 기후 변화가 아마도 생물 다양성 소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생태학적인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 저는 4가지를 지금 들고 있는데, 첫 번째 보존 유전화, 그리고 세 번째 메타 개체군은 생물 종 수준 또는 종보다 아래쪽의 개체군 수준에서 적용되는 생태학적 원리가 되겠고요. 좀 더 큰 생물 군집 수준에서는 두 번째 섬의 생물 지리학, 그리고 비평형설의 원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UCN에서는 보호지역을 설계할 때 생태학적인 원리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6가지 특성에 있어서 A, B 2가지씩 비교를 해놨는데, A가 B보다는 더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A번의 경우에는 보호지역이 있으면 큰 보호지역이 작은 보호지역보다 멸종위기종의 보존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5번째, 2번에 보면 보호지역이 2개가 있을 때, 만약 그 보호지역이 서로 단절이 되어 있으면 멸종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단절된 보호지역이 서로 생태 통로로 연결이 되면 멸종위기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원리이고요. 이러한 원리는 섬의 생물지리학과 경관생태의 생태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교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교란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산불이나 홍수, 태풍, 가뭄, 지금 태풍이 오고 있잖아요. 태풍이 오면 큰 나무가 쓰러지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사실 자연이 파괴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물 다양성 보존 측면에서는 이러한 교란이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산불이나 이런 홍수, 가뭄 이런 거를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한편 생물 다양성 복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현상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으로는 1960년대까지는 생태학자들이 자연 생태계에서 이러한 교란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는 평형 상태에 있다, 이러한 평형설을 주장을 했는데, 1970년대부터는 많은 생태학자들이 교란이 없는 자연 생태계를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생태계는 끊임없이 교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비평형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은 이런 자연적인 교란은 오히려 생태계의 특성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멸종위기종 복원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교란을 인공적으로 일으키면서 이 복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카나다 로키 산맥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지역인데, 여기서도 자연적으로 산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니면 산불이 일어나자 바로 끈다면 지금 보이는 이런 자연 생태계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생태계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생태계의 고유한 교란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연 보존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조셉 카널이라는 분이 제안한 건데요. X축은 교란의 빈도와 강도입니다. 근데 이 X축의 제일 왼쪽은 교란이 거의 없을 때이거든요. 그럼 교란이 없는 안정한 상태에서는 종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종수가 거의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오른쪽 끝은 교란이 굉장히 자주 일어날 때인데요. 교란이 너무 자주 일어나도 종수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럼 종수가 가장 많을 때는 교란이 적당히 일어날 때, 중간 정도 일어날 때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중간 교란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가 교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많이 다녔는데요. 한라산 꼭대기에는 이 백록담 분화구가 있죠. 이 분화구가 아마 지금 태풍이 불고 나면 굉장히 물이 많이 차가지고 볼만한데 이 태풍이 불고 나면 이렇게 분화구 가장자리에 있는 바위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리면 바위 위쪽에 보면 맨땅이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서는 큰일이 납니다. 이렇게 맨땅 드러나고 자연이 파괴됐는데 도지사는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복원을 해라.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조금 모양이 다른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파괴된 곳을 인공적으로 복원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바위로 인해서 파괴된 이 맨땅이 드러난 곳이 바로 멸종위기종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복원을 하면 멸종위기종은 대부분 다 경쟁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교란이 일어나야만 경쟁자가 사라지고 맨땅이 드러나고 거기서 경쟁자를 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라산 꼭대기에는 또 시로미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시로미는 아마 아까 앞에서 그 트롬쉐 식물원에서 다양한 북극 식물들을 기르고 있는데 노르웨이 북쪽의 툰드라 지대에 가면 이 평지에 시로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라산의 시로미는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왜 숫자가 줄어드는가? 이것이 기후변화 때문인가? 어떤 분들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교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란이 이 한라산 1700m에 1980년대까지 제주도 사람들이 말과 소를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말과 소를 방목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맨땅이 드러나고 거기서 경쟁에 약한 시로미가 잘 자라게 된 거죠. 근데 80년대부터 국립공원이니까 방목도 금지하고 산불 내는 것도 금지하고 나니까 조립대가 너무 많이 번졌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시로미가 자꾸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로미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흔히 일어나던 교란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시로미를 복원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말을 다시 한라산 꼭대기로 올려보낼까? 불을 지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란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그 플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왜 중요하지?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답은 생물 다양성 보존의 이유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가치, 그것을 도구적 가치, instrumental value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때의 가치를 이 내재적 가치, intrinsic valu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생물 다양성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가치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한테는 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돼? 왜냐하면 생물 다양성이 있으면 우리가 뭐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고 다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내재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물 다양성은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의 문명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또는 자연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서비스는 자연 생태계가 우리한테 특히 두 번째 공급 서비스를 보시면요, 우리가 나무를 숲을 잘 보존을 하면 그 숲에서 먹을 거, 마실 거, 뭐 목재 다 놓으잖아요. 그게 공급 서비스입니다. 또 숲이 잘 보존이 되면 홍수도 막을 수가 있고 기후 조절, 그 다음에 또 이 대기 오염도 정화를 시키고 이런 것이 조절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서 이 휴양적 가치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자연을 즐기면서 또 몸과 마음을 치료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 문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태계의 기능,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합쳐서 지원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그 생태계 서비스를 이야기하느냐?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프랑스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어린 왕자 강의인데요. 그 어린 왕자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문장이 바로 이 별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린 왕자가 방문한 표지에 나오는 별이 B612라고 하는 소행성입니다. 이 행성을 어린 왕자가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말이 어른들은 숫자를 너무 좋아해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니까 뿌듯해, 너무 생물 다양성이 아름다워, 안 먹힙니다. 근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진다 라고 설명을 하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생태계 서비스입니다. 근데 생태계 서비스는 심지어 화폐 가치로도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어린 왕자의 이 문장을 생각을 하면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생태계 서비스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심지어 요즘 말하는 ESG 경영의 이 환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E라 그러면 탄소 중립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저한테는 사실은 생물 다양성 가치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특히 기업인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생태계 서비스로 바꿔가지고 숫자로 표현하면 바로 경영 목표에 포함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를 앞으로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생물 다양성 보존의 이유가 뭘까? 하나는 우리한테 혜택을 준다. 다른 하나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환경윤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생물종 또는 생물군집이 도덕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준이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생물종이나 생태계 또는 생물군집이 도덕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 중심적 윤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생태학적인 원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좀 더 잘 습득을 시킬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지어 우리의 그 자연에 대한 윤리관도 조금 이제는 좀 더 다르게 받아들일 그 태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국립생태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